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 그래서 바로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고요. 이 계약자한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 어떤 질병이 있는 걸 회사한테 얘기 안 한 거는 맞는데 그 당시에 내가 얘기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게 법정에서 현출이 되는 데는 상당히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해보험과 자살 여부 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엮여있는 사건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파일의 사안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바닷가를 거닐다가 실종이 되신 거죠.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익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보험회사에 이제 상해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첫 번째는 이 상해라는 거는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경제적 상황 같은 게 빚이 많고 이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여행자 보험을 엄청 많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살이다. 이래가지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걸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에 위험 관련해서 약을 먹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요, 여기 이제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해외 여행 전에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했고 이분이 해외에서 해변을 걷다가 실종된 후 익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보험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복용 관련해서 고지의무 위반했다. 그다음에 이분이 부채가 상당했다 해서 안 준 거죠. 근데 이제 법원은 결론적으로 3억 지급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보험사가 이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C씨, 그러니까 피보험자 사망하신 분이죠. 이분이 기타 위험의 이유로 일정 기간에 이런 약을 투약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사건 여행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여행자 보험이 14개가 달한다. 이분의 아들이 개인 부채가 9억이래요. 그리고 또 이 A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이분의 아들이군요. 이 개인 부채가 9억이고 이분이 이 A 법인,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 A 법인의 영업손실이 6억 5천이다. 고의성 자살이 의심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는 해당하나 이거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연성이 없다는 거는 자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자살이 쟁점이 되면은 우연성과 고의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연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고 고의성에 대한 증명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우연성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우연한 사고라는 거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충분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보험회사는 고의에 대한 것임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증명의 정도는 자살을 밝힌 유서가 있으면 이건 자살로 봐야겠죠. 너는 자살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정황 사실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증명의 정도를 판단했습니다. 이 망인은 이전에도 여러 개 여행자 보험 가입 전력이 있고 이번에 종전보다 더 많이 가입한 것은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높아진 위험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인 그 위험 관련한 약을 먹은 거는 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우리 법은 그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지의무 위반을 하면은 보험계약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 사고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실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험계약을 해지가 될지라도. 근데 실무상은 인과관계가 없는데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A 법인의 부채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 법인 대표이사로 이제 C씨의 아들 D가 이제 개인 부채가 9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A 법인은 또 영업이익이 2022년에는 3억이었다. 그리고 대표이사 D,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죠. 아들의 개인 부채 중 상당수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채무로서 정상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C의 사망은 고의가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우연의 사고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 판결문을 구하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판결 번호를 몰라가지고. 근데 아들이 채무가 많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살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부모가 자식 채무가 많아서 채무가 많은 자식을 위해서 본인이 자살을 해가지고 사망을 통해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보험금은 결국 아들한테 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부모와 아들은 또 별개로 봐야 되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요거는 판결문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해보험 사건 관련해서 이게 자살인지 아닌지, 또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 사유인지 아닌지 관련 판결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고지의무 위반 관련해서 참 질문도 많고 제가 직접 수행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이 고지의무 위반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관계 다툼인데 결국은 이 진실이 모두 다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컨대 이제 계약자라 그러면 계약자분은 사실 진실이 고지의무 위반을 몰랐던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 그래서 바로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고요. 이 계약자한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 어떤 질병이 있는 걸 회사한테 얘기 안 한 거는 맞는데 그 당시에 내가 얘기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게 법정에서 현출이 되는 데는 상당히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수행하면 할수록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그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지의무 위반과 유사한 통지의무 위반 사례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 또는 자살 관련해서 사건 수임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